자칭 온천의 나라 일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일 해외 매체들은 일제히 일본에서 일어난 온천 몰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십 년간 관광 상품을 위해 전국의 유명한 온천을 만들어 홍보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온천을 즐기는 노천탕은 해외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천탕이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야외에 설치된 온천 혹은 욕실을 뜻하는데요. 일본에는 각지의 훌륭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수없이 많다고 홍보합니다. 실제로 일본 온천은 온천수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25도씨가 넘어가는 물은 전부 온천이라고 규정하기에 물을 보일러로 데워서 사용합니다. 게다가 보일러로 물을 데우다 보니 욱탕에 물을 제때 갈지 않아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도 큰 문제로 남아있죠. 하지만 일본의 온천 홍보는 계속되는데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목욕하거나 혹은 밤하늘 가득한 별 아래나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새의 지저귀이 들려오는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몸을 쉬게 하면 온수욕 효과와 함께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원숭이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노천탕도 있는데 이곳 세균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개인의 집에서는 바깥 풍경을 즐기며 목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일본의 유명한 온천지나 여관, 마을 온천시설이라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광청이 강조한 것은 개방감 있는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자연을 보며 바람을 느끼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붕과 벽이 없어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이니 일본을 믿고 안심하고 즐기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알몸으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곳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찰은 온천 몰카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격인 50세 사이토 가린을 체포했는데요. 사이토 가린은 20세 무렵부터 약 30년간 장인 정신으로 몰카를 촬영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100개 이상 온천 지역을 오가며 1만 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해 도철의 카리스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지난 2일 일본 시즈오카현 경찰서는 몰래카메라 그룹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직원 16명을 1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체포된 조직원들을 보면 일본 공무원, 의사, 기업 임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토 가린을 신격화하며 불법 촬영 기술과 정보를 전수받아 활동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이토 가린이 온천 도철을 통해 알게 된 사람만 100명이 넘을 정도라는데요. 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많은 노천 온천 지역을 찾아가 온천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산속에 자리를 잡고 고성능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 노천욕을 즐기는 여성들을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온천에 입장하기 전 일상복을 입은 모습을 찍는 담당, 또 목욕하는 여성을 찍는 담당, 여성들의 카레 전후를 찍는 담당, 영상 자막을 입히는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장인정신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돈 많은 회원들을 모아 상영을 하는 모임에서 조직적으로 상영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온천 몰카도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들이 몰렸던 일본 현지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현지 노천탕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우려해 이를 예방하는 시설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한 온천탕에서는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 인근 산에서 노천탕을 찍으려 해도 역광으로 눈이 부시게 해서 도찰을 막는다며 안심하고 노천탕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그동안 정직한 깨끗한 위생적인 이미지로 전 세계에 보여지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기 때문이죠. 올해 들어 일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몰카 촬영까지 문제가 되자 더 이상 수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벨트 위에 놓인 초밥을 취향에 따라 골라서 집어먹는 회전 초밥은 1958년 일본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 등장하면서 놀라운 아이디어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회전초밥이 더 이상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회전초밥 식당에서 음식과 식기를 핥는 초밥 테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회전초밥 가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손가락에 침을 묻힌 뒤 레일 위를 지나가는 초밥을 콕콕 찌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그는 식탁 위에 놓인 간장병을 들고 눈치를 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간장병에 입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쌓아둔 컵을 집어들더니
입으로 가져가 침을 묻힌 뒤 안 쓴 컵처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재밌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엄지척을 합니다. 최근 일본 SNS상에서는 이 같은 회전초밥집 테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레일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초밥을 훔쳐먹거나 다른 사람이 주문한 초밥에 고추냉이를 가득 넣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녹차가루 용기에 자신이 먹던 숟가락을 담가놓기도 합니다. 초밥 접시를 내려 간장에 담근 뒤 다시 접시에 올려 벨트 위에 올리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됐죠.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행동을 보며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회전초밥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여행 가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의 도덕은 어디로 사라졌나? 틱톡에서 초밥 테러 동영상을 보면 모방 동영상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떤 영상은 5천만 뷰를 넘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컨베이어 벨트에 음식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위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일본 회전초밥집의 대응을 보면 위생이 최우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회전초밥집 대표는 영상 속 남성이 사과를 했다며 수습하려고 했다가 해외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다른 손님들을 거치면서 회전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대에 회전초밥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전초밥만 금지해서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회전초밥 테러가 식상하다며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노숙자를 괴롭히는 청소년들의 만행이 담긴 영상도 공유됐습니다. 영상 속 여고생은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사준다고 편의점으로 유인한 뒤 노숙자가 물건을 잔뜩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자 낄낄거리며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고생들은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재 경보기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것도 유행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이제 경비원들이 바보처럼 허둥지둥 나타나겠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이쑤시개통에 집어넣는 영상도 찍혔습니다. 더러운 이쑤시개를 집어넣더니 통을 흔들어 어떤 건지 모르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극을 원하는 만행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동을 파는 식당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공용 단무지 통을 마구 뒤섞어 퍼먹는 영상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회 현상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장난 영상의 유행은 바이러스와 같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문제는 모방 영상뿐만 아니라 더 지저분하고 더 창의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는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조회수를 얻으며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장난이 아닌 윤리와 도덕의 부재에서 나온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